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정쌤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부터 관사, 정관사에 대한 저의 의견을 콱 박아두겠습니다. 영어에 관사, 정관사 중요하다. 그런데 또 중요하지 않다. 초반부터 무슨 개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영어의 관사, 정관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얘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인 명사를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영어의 명사를 바라볼 때 앞에 뭐 달고 나오지? 이걸 반드시 생각해 주세요. I like apples.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의식을 바꿔서 얘는 무관사다. 무관사라는 애를 달았다 라고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즉 영어의 명사는 반드시 앞에 뭔가가 달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 명사가 구체화되니까. 하지만 영어의 관사, 정관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의 목적은 그것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명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려주는 거. 그러니 어떤 명사 앞에 뭐가 붙는다 줄줄줄줄 외워줄 필요 없고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문맥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무리 교과서에서 이 단어 앞에는 뭐를 붙여야 된다라고 외웠더라도 실제로 내가, 화자가 전달하려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해서 그 쓰임에 맞게 어느 정도 바꿔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사, 정관사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붙일지 말지 내가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부정관사 on 얘를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어는 불특정한 한 개 앞에 붙일 수 있어요. 교과서에서 얘네를 설명하는 가장 흔한 설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사과를 파는 상인입니다. 제가 팔려고 내놓은 사과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불특정 한 개인데 내가 내놓은 사과들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한 개. 이 개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거든요. 무작위 하나. 이 많은 사과 중에 아무거나 하나. An apple. 이렇게 되는 거죠. 나 학교 다녀. I go to school. 걔 감옥 갔어. He went to jail. 나 교회 다녀. I go to church. 잠자리에 들다. I go to bed. 여기에 지금 명사들을 쭉 살펴보면요. 전부 무관사입니다. 그런데 느낌에 우리 붙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불특정 하나인데 여러 개 중에 불특정 한 개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어를 붙이면 어떤 느낌으로 바뀌는지 생각해 볼게요. I go to a school. 우리 동네에 학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다니는 학교 그냥 계속 다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문장은 어떨까요? She applied to a school in the city. 그녀는 도시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했다. 이 문장은 도시에 있는 학교 여러 개 중에서 한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했다. 이런 느낌이 팍 살죠. I go to a school. 내가 여러 개 학교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이 학교 갔다 저 학교 갔다 그렇게 학교 다니고 있지. 이런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He went to jail 이라고 하면 여러 개의 감옥 중에서 자기가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는 거죠. Go to church?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가 골라서 가는 거잖아요. 여러 개 있는 교회 중에서 내가 골라서 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번 주는 요 교회 골라가고 저번 주는 저 교회 골라가고 이런 식으로 불특정 한 개를 막 집어갖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다녀.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할 때는 I go to church.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새로 이사 와서 나 우리 집 근처에 작고 좋은 교회를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땐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I'm looking for a nice small church near my house. I'm looking for a nice small church near my house.
I go to a bed 라고 말하면 이 문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는 한 침대가 한 10개 정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기에서 자볼까? I go to a b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드는 잠자리에 계속 들기 때문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어나 언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의미를 조금 확장해 볼게요. 제가 상인이고요. 사과를 팔려고 많은 사과 중에서 하나를 들어서 이렇게 팔려고 하거든요. 이 사과는 다른 모든 사과들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죠. 제가 아무거나 하나를 들었지만 이 든 사과가 제가 자판대에 놀려놓은 많은 사과들의 샘플이 되는 거잖아요. An apple, a book 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하나를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꽉 박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대. 제가 말하려는 고양이 그냥 cat 하면 안 되고 뭔가를 달아야 되는데 뭘 달지? 대표성이잖아요. 그래서 A cat can see in the dark. A cat can see in the dark.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우리 입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대표성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문장은요. 야자수는 열대지방에서 자란대. 야자수, palm tree 라고 할 건데 이 문장을 보면 야자수의 성격, 즉 대표되는 성격을 말하고 있죠. A palm tree grows in the tropical area. A palm tree grows in the tropical area. 이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나 언이 갖는 느낌, 대표성 기억해 주세요.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아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픽했다는 것과 그렇게 동떨어진 개념은 아닌데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서 대표성이 생겼습니다. 그 생각을 머리에 장착하고 다음 문장을 볼게요. She plays a soccer.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냥 예전에는 축구는 모양떼기가 없으니까 어를 붙일 수 없다. 근데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A soccer 하면 많은 사커가 있고 그 중에 한 사커를 플레이한다라는 뜻인데 축구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 개 중에 하나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she plays soccer. 마찬가지로 I have a simple breakfast. I have a simple breakfast. 하나는 부정관사를 달았고 하나는 무관사인데요. 뒤에 달린 명사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를 넣었을 땐 그냥 보통 이렇게 빵 쪼가리 하나랑 우유 한 잔 먹는 그런 간단한 아침 식사가 simple breakfast인데 그 중에 그런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식사를 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 I have a simple breakfast. 이건 그런 의미가 하나도 안 들어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그냥 아침 식사 간단하게 먹어. 자, 어를 붙였을 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대표성이 살아나는 느낌을 생각하면서 다음 문장 이상하다고 느껴주세요. She practices a taekwondo. 어떤 여러 개의 형태의 태권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고요. 하지만 태권도 자세 중에는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연습한다라고 할 때는 She practiced a taekwondo stance. She practiced a taekwondo stance 라고 말할 수 있어요. They listen to music. 마찬가지입니다. 뮤직은 하나 둘 셀 수 없기 때문에 어나 언을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지 말아주세요. 영어 단어에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뮤직도 얼마든지 셀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We created a music of our own. 뮤직은 셀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붙였거든요. 갑자기 얘가 셀 수 있는 명사로 획가닥 바뀐 것이 아니라 화자가 뮤직의 형태, 종류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우리만의 뮤직, a music of our own 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두 문장 차이 느껴주세요. They listen to music. 그냥 일반적으로 음악을 들어. 그리고 우리만의 music. We created a music of our own. 어나 어는 신정보.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를 때. 이럴 때 어나 언을 붙여줘요.
This is a book Jenny gave me yesterday. This is the book Jenny gave me yesterday. 우리말로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명사 앞에 뭘 달았는지에 따라서 그 명사의 뜻이 달라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문장 A book은 나만 알고 있는 책이에요. 걘 몰라요. 그래서 책 하나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제니가 준 책이다. 얘는 이 책을 처음 보는 거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상대방도 알고 있는 책이에요. 아마도 대화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어저께 제니가 책 한 권 줬다며 This is the book Jenny gave me yesterday. 자, 두 개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Conversation 1. Hey, check out this book. 그랬더니 B가 what is it? 뭔데? 얘 몰라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what is it? 하고 물어보니까 This is a book Jenny gave me. This is a book Jenny gave me. 하지만 Conversation 2. Look at this book.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B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Is that the one Jenny gave you? Is that the one Jenny gave you? 이게 제니가 준 책이야? 얘는 제니가 책을 줬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Yes, this is the book Jenny gave me. Yes, this is the book Jenny gave me. 신정보 처리, 구정보 처리는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관사 더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헷갈려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나 언의 기본 뜻을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무작위, 불특정 하나, 대표성, 그리고 신정보. 내가 쓰려는 명사에 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어나 언을 붙인다는 것. 요까지도 그냥 할만해요. 문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외웠던 것이 내가 말하려는 것에 방해가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자꾸 어나 언은 셀 수 있는 하나라고 우리가 외웠기 때문에 어나 언 다음에 물질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고유명사, 이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고유명사, 그리고 어나 언 다음에 추상명사, 셀 수 없는 추상명사, 요런 거를 쓸 때가 우리한테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물질명사든 추상명사든 고유명사든 아까 우리가 익혔던 세 가지 느낌 있잖아요. 불특정 하나라고 얘기하고 싶던지 어떤 대표성을 얘기하고 싶던지 신정보이든지 이럴 때는 언제든지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내용 다 연달아 가지고 영상 찍어놨는데 정말 계속하다가는 그나마 있는 구독자분들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편에 우리가 더욱 헷갈려하는 부정관사편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영작 숙제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후다닥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